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시험에서는 가와 나 이렇게 두 개의 작품이 엮여서 출제가 됐는데요. 네, 가에는 이제 소설 원작이 나왔고 나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로 각색된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제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에 생기는 변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통해 잡을 수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의 내면 심리나 대상의 변화를 직접 서술할 수 있느냐.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 서술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바로 서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나리오에서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장면을 시각화하거나 두 번째,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소설과 시나리오의 첫 번째 차이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각색 과정에서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이 삭제될 수도 있고 대체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했던 대목이 어떻게 장면으로 시각화가 됐고 어떻게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표현됐지 라고 하는 기준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제되거나 대체되거나 추가된 장면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면서 가와 나를 비교해 가며 작품을 읽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의 보기도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의 보기도 잘 잡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자기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 했을 때 자기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동선에 대하여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기에서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같은 말이구나. 서로 다른 네 개의 표현이지만 결국에 패러프레이징된 재진술된 표현들에 불과하구나. 같은 말로 바꿔서 읽어주시고 치환해서 읽어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과정에서 첫 번째, 자신의 목표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은 분명히 이러한 공동선에 대하여 얼마나 스스로가 자기 통치에 참여하고 함께 동료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혹은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의식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문 해설은요, 선생님이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중요했던 포인트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것 같은 포인트들 좀 잡아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교실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소모를 강요한 것은 의식의 파행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 의식의 파행이라고 하는 애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낸 거냐면 혼란과 소모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혼란과 소모를 강제시켰다, 강요했다. 이런 말은 이 의식의 파행으로 인해서 혼란과 소모가 생겨났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의식의 파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념 체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어떤 의식 체계, 이런 것들이 깨져버렸다, 깨트려졌다, 깨부셔졌다, 이 정도의 의미죠. 그럼 그 의식이 깨짐으로써 혼란과 소모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석대가 학교를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혼란과 어떤 소모가 생겼던 거지?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죠. 자, 첫 번째는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고 일부는 너무 뒤처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임원진입니다. 한쪽은 너무나 민주에 대해 충실하며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죠. 추진력 있게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딱 정하고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팍팍팍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다수결로 인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쪽은 어때요? 그런 나쁜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는 임원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의함입니다. 건의함이 나름대로 새로 생기긴 했는데
원래 목적은 이거였겠죠. 올바른 국민 탄핵제도의 기능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 밀고와 모함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우리들 또 임원진, 그 다음에 요 건의함, 이 세 가지의 사례들을 통해 결국에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 교실이 혼란과 소모를 겪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고 안팎의 도전들은 차츰 해결되어 갔다. 오케이, 그 혼란과 소모가 안팎의 도전이라고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해결된 것은 석대 쪽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해결된 건 어디 쪽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우선 반이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반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데칼코마니처럼 어떤 대칭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는 것이고 걔를 먼저 앞에 얘기했다는 건 뒷부분에 그럼 나중에 해결된 것도 나오겠구나. 이런 사고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팎의 도전들 중에 안의 도전과 밖의 도전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고 석대 쪽은 안의 도전일까요? 밖의 도전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방금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석대 쪽이 바로 밖의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미 석대는 학교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학교 밖에서까지도 계속 아이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요 대목을 안의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미안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밖의 도전인 것이고 요 부분이 이제 안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라고 다음 문단에 다시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자, 밖의 문제, 즉 석대 쪽은요. 해결이 좀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누가 크게 기여했어요? 바로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사용했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호된 매질과 꾸지람이고요. 아이들의 의식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신 차려! 두 번째로는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나눠주며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 말하자면 채찍과 당근이겠죠. 그 채찍과 당근을 통해 아이들도 자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감화를 받게 되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석대에게 대항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밖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단어들 나오면 여러분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이 현장에서는 사실 뜻을 모르더라도 감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하고 맥락을 통해 그냥 찍고 넘어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비빌 겁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제 분석하는 시간에는 꼭 찾아보시고 그 뜻뿐만이 아니라 예문까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문들을 통해 이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고 이런 느낌과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로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한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저항할 수가 없다. 즉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석대에게 그냥 등하굣길에 맞는 게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밖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대하는 담임 선생님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철저하게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나의 생각이죠. 첫 번째는 중학 입시 때문에 애들이 이제는 입시름하고 반장을 모함하고 그럴 일도 없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바로 자정 능력이 길러진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것. 즉 없는 모함과 소문을 만들어내서 반장을 밀고 함으로써 반장을 탄핵시켜서 내가 그 자리 차지하겠어.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규율하지 못하는 거죠. 절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바로 자정 능력 때문인 것이죠. 자, 재밌는 게 다음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담임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다. 이 포인트, 이 대목을 통해 지금 성인이 된 서술자가 과거 회상을 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일부러 아이들이 학급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어떤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제도와 정책과 그 다음에 시민의식과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도입하고 또 반영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굴절되었던 내 의식, 아까 의식의 파행이었었죠. 굴절되었던 내 의식은 과거의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파행, 깨트려지는 사건이 바로 석대가 교실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겠죠. 그러나 그 의식의 파행으로 인했던 혼란과 소모들은 차츰차츰 해결이 됐고요. 내 의식도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권표를 던질 때만 해도 머뭇거리던 시민의식, 바로 과거의 시민의식이죠. 학급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감과 희망과 믿음과 합리성, 어떤 자유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공연히 떠드는 게 좋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따지기로 회의만 끝없이 늘어놓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 있죠. 가끔 보면 주변에. 아니면은 요즘에 그 대선 후보자들 토론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새끼들. 얘네들 뭐예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뒤에 숨어가지고 지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서 그저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민주주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자기는 뒤로 쏙 빠지는, 예를 들면 대선 그 선거에 투표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효용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바로 권위주의겠죠. 그리고 독재와 억압, 또 권력의 횡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갖는 편의와 효용성 당연히 있죠. 그냥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한 사람이 추진력을 가지고 막 해내죠. 그러나 그것 또한 금지돼 있기에 더 커지는 유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사람이 금지돼 있으면 더 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내가 생각했던 것 뿐이지 진짜 이게 좋았겠어? 이 정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애들 보면 나도 아직까지 가끔은 한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의식이, 굴절되었던 의식이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별다르게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불길에 쌓여있는 장면. 그래서 석대가 방화, 불을 내는 그런 장면이 추가가 돼 있죠. 이건 이제 창작자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그날 이후 엄석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즉, 엄석대가 불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죠. 이 문장 이전까지는 사실 석대가 불을 냈을 거라는 부분이 크게 암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 시꺼먼 병은 좀 암시가 됩니다. 즉 자연 발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 시나리오로 각색될 때 추가된 장면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목, 이게 이제 소설에서는 요 대목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각색됐단 말이죠.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서술자가,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쭉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장면으로 시각화되어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렇게 서술자가 그냥 쭉 사건을 끌고 나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가면서 서사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그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장면의 시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나레이션, 요 정도 이제 한두 문장 정도는 나레이션으로 이제 드라마에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소설처럼 시나리오에서 나레이션을 이렇게 길게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짧게 쳐주는 거, 요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그냥 쭉 자신의 생각과 내면을 드러내면서 평가하던 그 부분이 이렇게 시각화 장면과 그 다음에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죠. 그것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권력의 이제 형성과 그 다음에 그것이 몰락해가는 어떤 과정을 그린 것이고,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이제 축소되고 집약된 공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현실과 사회 현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운영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요, 우리가 당연히 풍자적이고요, 비판적인 소설입니다.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풍자 비판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우의적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회적인 거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회적인 거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걸 우회적이라고 하는 거고, 우의적이다 혹은 우화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다른 이야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교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빗댄, 비유된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풍자와 비판적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소설들을 우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의 1번 선지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백은 맞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뜯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해석해보는 연습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느낌, 의문과 해답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 A 부분 보시면 그치, 나중에 우리가 담임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됐지 하면서 뭔가 스스로 해답을 찾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애들은요, 국어 1등급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뜯어보시고 정확하게 해부해서 이 문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우선 앞에 독백 부분은 맞습니다. 네, 독백이 맞는데요. 자, 대상에 대한 의문과 해답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그리고 해답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대상에 대한 의문과 해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A 부분에서는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의문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의문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까? 담임 선생님에 대한 해답? 그것도 너무 말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에 대한 해답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상에 대한 의문과 해답이라고 하려면은 얘는 왜 이러지? 이거는 뭐지? 에 대한 그 의문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해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느낌으로만 푸는 학생들이 1번 선지를 잘 못 지웠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4번이 답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1번 선지입니다. 가에서 김 선생이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이 씬 136에서는 다시를 반복하는 장면으로 대체되었다. 여기까지 맞죠? 뭐 소설에서는 이제 그 당근과 채찍을 주잖아요. 뭐였죠? 막 매질을 했다가 그 다음에 책을 선물해줬다가. 근데 그게 다시 뭐 하는 장면으로 대체됐죠. 그것은 아이들의 변화에 비관적인 그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창작자는 각색 과정에서 왜 대체를 시켰을까? 뭐 별로 이런 것까지 묘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겠죠.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으니까 굳이 뭐 담임 선생님이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애들을 지켜 세워줬다가 어쩌고 했다가 막 굳이 그렇게 묘사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43번 문제. 네, A 부분이 아마 그 석대가 해놨던 질서였죠. 네, 석대의 질서는 석대가 아이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네, 아니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게 된 건 이제 석대의 질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파행이 왔죠. 그래서 혼란과 소모가 한 학기 정도 지속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정작용, 정화작용을 스스로 하게 됐고 그래서 비로소 획득하게 된 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A 부분은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되겠고요. 뭐 분명히 그래도 이게 갖고 있는 효용성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계에서만 살던 아이들이 이 세계관이 부셔지고 드디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좀 혼란기를 겪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7차 급장선거, 바로 반장이 7번이나 갈아엎혀졌던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한 학기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장이 7번이나 바뀌었을까? 바로 그 혼란과 소모입니다. 건의함의 설치 이후에 계속 밀고 하고 탄핵시키고 그랬던 거죠. 최근 우리나라 정치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부분, 단상에 올라가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단상은 여기에서 권위주의적 질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상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단상이 없죠. 옛날에는 다 있었지만.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앞에 나와섰다는 건 눈높이를 맞추고 반장이 너희들을 이끄는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라, 보스가 아니라 평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조력자야. 이 정도의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반이 정말 이제 민주주의적인 질서, 그러한 체제,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니은 부분에 보시면 그 인물들의 특성, 요거는 이제 직접 제시라고 얘기하죠. 그 인물들이 좀 별나고 이상한 애들이었다라고 그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대목이었고, 당연히 그 기준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의 내면과 심리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걔네들 참 이상했지, 이상한 애들이었지 라고 그 특성을 나타내준, 직접적으로 제시해줬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의 1번입니다. 새로 생긴 건의함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군. 네, 과거형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다는 건 건의함이 그런 역할을 정말 잘 수행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능, 즉 혼란과 소모만을 일으켰던 한 학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그래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공동선을 실현했던 적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